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도 그 선거 모드로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신천지 논란이겠죠.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악랄하게 신천지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 당의 당직자들이 신천지와 연계된 모 정당에게 뭐 진실을 규명해라라고 이제 요청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미래통합당을 신천지 프레임을 엮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열받았던 것이 그런 어떤 식으로 시계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미래통합당이 제가 원래 새누리당 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생활을 하고 새로운 보수당 생활을 하고 이제 미래통합당 다시 합류해 보니까 19대 국회 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20대 국회에 이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력해요. 뭐 제가 동료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 비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프레임을 그 적용하려고 그 상대 당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은 적극 방어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분명히 당이 선거 앞두고 취해야 될 전략인데, 지금 보면은 뭐 언급을 안 해서 또 욕먹고. 예? 아니 왜냐면은 신천지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전주에 있는 빌딩 모양이 리을자로 무슨 빨간 테두리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랑 미래통합당 로고가 비슷하니까 신천지라 그러고, 새누리가 뭐 신천지 한글 표현이라느니 이런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 저희가 그때 새누리 당명정 할 때 오히려 새누리 유치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랑 겹칠까봐 고민했지. 그러면 새누리 유치원은 신천지 유치원입니까? 아니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에 파상 공세를 펼치는데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지역구 선거도 사실 노원병 이제 노원을이죠. 이 선거구가 서울에서 어려운 선거구 랭킹으로요 거의 관악을이랑 더불어가지고 뭐 네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보수의 험지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제가 동네 인사하고 다니기도 바쁜데 지금 매번 이 신천지 프레임에 대응하느라 저 홀로 진짜 맞서는 느낌이라 가지고 가끔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바른미래당 시절이나 이럴 때는 보면은 제가 무슨 공격을 치고 나가면은 옆에서 받아주는 뭐 하태경 의원이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팀워크가 잘 맞았었는데, 글쎄요 지금은 이 미래통합당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프레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또 지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번에 꼴 사나웠던 게, 제가 보면서 너무 화났던 게 박원순 시장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뭔가 해야지 해가지고 신천지 법인을 갑자기 취소시키겠다라고 나선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어이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거 예전부터 좀 한 달 전부터 이제 파악했던 사안인데, 이 신천지 얘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신천지라는 그 종교 집단이 원래 임의단체로 있다가, 그러니까 임의단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신천지고 하면 선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임의단체로 있다가 사단법인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그 사단법인화를 시도했을 때 사단법인을 신청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저도 교육봉사단체를 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신청을 몇 번 해봤지만은 기본적으로 관청, 그 사단법인마다 주무행정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록하는 등록 대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 비영리단체면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되고, 뭐 대구의 단체면 대구에 등록해야 되고, 아니면 뭐 문체부 산하로 등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천지라는 곳이 경상북도 그리고 경기도 이런 곳에 사단법인 신청했을 때는 빠꾸 먹었죠. 바로 이제 불허 판정이 나왔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행정청은 사단법인이라는 게 뭐 이게 기부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관리하기 귀찮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려를 해요. 한 두세 번 이 반려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드러난 것처럼 서울시는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뭐 이름을 속였다고 해요. 어떤 그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인지를 봐가지고 인허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죠. 신천지라는 그런 사실상 신천지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을 서울시가 2011년 10월 26일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박원순 시장이 그럼 보궐선거는 바로 취임하거든요. 인수위나 준비기간 없이. 10월 27일부터 박원순 시장이 시장인데, 그러면 11월 달에 11월 14일, 11월 30일 이렇게 인가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11월 14일에 만약 인가가 났다면은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을 때 서울시장 직인 찍어가지고 허가증 내준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때 잘 필터링 해가지고 이런 그런 종교단체에 대해 가지고 사단법인 등록을 불허했어야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생색내는 것처럼 본인이 대단한 행정적 판단을 한 것처럼 취소하겠다. 지금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조심스럽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그런 분 미흡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먼저 해야 될 말인데, 그거 안 하고 오늘 그래가 제가 그걸 지적했더니, 어제 지적했더니 오늘 뭐라고 답이 나왔냐면요, 그거 국장 레벨에서 전결 처리하는 거라 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이제 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 육군 사단에서 사단 내에 무슨 뭐 장병들끼리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사단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장병들끼리 그랬던 일이다 하고 사라져버리면 그 사단장이 욕 안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단장인데 사단의 관리 책임을 제대로 했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사단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또 심각한 사안이면은 군단장 위로 뭐 아니면 참모총장 다 올라가가지고 사과 표명하고, 안 되면 국방장관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단계라는 건데, 아니 그때 왜 허가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자기 밑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국장 레벨에서 전결했기 때문에 뭐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그건 부적절한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잘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발생했을 때 그때는 완전 다른 형태로 그 대응을 했었어요. 메르스 때 정보 공개돼야 된다고 민방위보 있고 이렇게 막 했던 것도 있지만은, 삼성병원에, 우리 기억날 겁니다, 수서 삼성병원에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고 이제 메르스 확진을 받았는데, 그분이 뭐 고의로 무슨 수천 명에게 전파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뭐 나와가지고 서울시가 발표됐죠. 1,500명? 1,400명 정도를 뭐 사실상 접촉했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여론이 그 삼성병원 의사한테 모두 집중되게 만들고, 아니 그 메르스라는 어떤 사태에 있어가지고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뭐 지자체보다 삼성병원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삼성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하기 이르러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그 국장 전결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 그래요. 그래도 원래 본인이 권한이잖아요, 그게.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 삼성의료재단이라는 것에 어쩌면은 그 상당한 금액을 출연한 그런 오너 일가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은 오히려 삼성병원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를, 아니면 행정적으로 뭐가 하는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재용 부회장한테 사실상의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전 국민 앞에 그 재벌 총수를 세워가지고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하고, 그때 사과가 얼마나 자세를 낮춰가지고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 와가지고 본인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우리 국장이 했던 일이라는 취지로 이렇게 서울시 하나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라디오 인터뷰하고 이런 걸 보면서 결국 내로남불, 또는 결국에는 공수가 뒤바뀌니까 민낯이 드러난다, 전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요, 신천지가 사단법인 신청한 곳들 아까 말했듯이 여러 지자체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하에서의 서울시에서만 그걸 승인해줬어요. 자, 사단법인이 되면 임의단체랑 때 뭐가 다르냐? 사단법인이 되면요, 국가에서 공인한 어떤 법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법인 통장도 개설할 수 있고, 개인 명의가 아니라 그 법인 통장을 가지고 나중에 뭐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금 단체 같은 게 되면은 세제 혜택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기부하는 사람도 기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 쪽에 기부금과 어쨌든 교세 확장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사단법인화가 되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신천지 교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실제 신도수가 30만에 달하는 상태로 왔다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사단법인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과연 신천지에 대해 가지고 맹공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저는 신천지가 교세 확장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준 집단이 어디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처음에 사단법인화를 하게 해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손가락질을 할 생각하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처음에 그거를,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일 해놓고 미래통합당이랑 뭐 새누리당이랑 뭐 신천지랑 엮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들고 나온 게 뭐예요?
건물에 리을자로 빨간 테두리가 둘러져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만희 씨가 그 중고나라에서 샀는지 종로에서 샀을지 모르는 그 짝퉁 시계를 하나 차고 나왔다. 박근혜라 이름, 그것도 박자 글씨체도 다른 박근혜 그 시계를 하나 차고 나왔다고 하고, 이만희 씨는 날도 추운데 거기 팔 걷어붙이고 그걸 절하면서 보여주고. 저를 그 신천지가 그래도 기독교의 이단으로 이제 분류되는 그런 단체인데, 저는 뭐 그런 곳에서 절을 그렇게 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예. 절을 그리고 뭐 2번씩이나 하다니, 절의 예법도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절을 했다는 거는 저는 다분히 그건 의도적인 노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절을 홀수번할 때는 살아난 사람한테 하는 거고, 절을 짝수번하는 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귀신한테 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니 그분이 절을 평소에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분도 어쩌면은 뭐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천지는 새누리 프레임에 일조하기 위해서 이만희 씨는 절도 하면서 이렇게 시계까지 쓱 보여주고, 아니 공교롭게도 저는 제가 만약에 이만희 씨가 그 앞에 인사하는 걸 보고 있는 기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시계를 클로즈업해서 찍을 생각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뭐 그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여당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루 있다가 특정 정당과 신천지 커넥션 해명하라 이런 뭐 그냥 짜여진 공격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이자들이 국가 운영이라는 것을 장난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국가를 운영해서 본인들이 여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 모든 정당이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대선 후보를 내고 나가서 공약을 걸지만은 기본적으로 집권 능력이 있고 통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지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혹시 뭐 개인이 어떤 인기가 좋아가지고 대통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이끌 정도의 인력 풀이나 아니면 인재들이 없으면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국민들은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보수 정권 그 당시 9년 동안에 통치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뭐 이런 거로 공격을 했는데,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가지고는 예? 메르스 때는 무슨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이런 거 갖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싸웠지. 예? 아니 지금 이 정부는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매일 줄을 서고 1000명 2000명 줄을 서가지고, 아니 그 국민들한테 그 한 장소에 여러 명이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는 반대로 마스크는 또 줄 서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행정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 할 줄 모르는구나, 첫째로. 왜냐, 지금까지 지난 한 3년 동안 독선으로 살아왔거든요. 계속 적폐청산인이 원희하면서 다른 세력의 허물을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한테 그냥 어필해왔던 그런 정당이고 정부기 때문에 정작 자기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 나오니까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안철수 대표가 본인의 본업인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 의사로 가가지고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또 잘 생각해보면은 정말 자신을 낮춰가지고 의사 한 사람으로 간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모습인 건 맞지만은 실제 의료 행위에, 바이러스를 잡는 것에는 그분과 부인인 김미경 교수까지 해가지고 그냥 2명의 의사가 추가된 것이에요. 그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다음세가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반대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고 있고 여러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과감한 조치들을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권한들을 사용했느냐? 처음에 중국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방역 역량을 초과하는 숫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입국 금지 같은 걸 고려해야 된다 이랬더니만은, 그때 뭐 했냐면 야당을 뭐로 몰았냐면요, 중국인 혐오,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거로 몰았어요. 근데 그걸 애초에 야당이 주장한 이유는 인종차별, 혐오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요,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가장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들을 한동안 격리시키자 또는 오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인종혐오도 아니고요, 그냥 의학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야당 공격할 기회로 삼아가지고
인종차별이나 혐오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통치를 해서 나라를 잘 운영해 봐야겠다는 것보다 어떻게든 야당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야당을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집권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집권 세력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가지고는요, 경제 사정도 엉망인데 지금 뭐 11조 추경 편성한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들어선 뒤로 추경을 계속 편성하는데 그 추경이 과연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줬느냐 이런 게 있어요. 네? 돈이라는 것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지금 저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의 뭐 구매나 이런 것들 비용 지출 같은 걸 감당해서 쓰라 그러면은 저는 하지도 못해요. 제가 제 먹고 사는 거 돈 쓰는 법만 알지 제가 뭐 큰 기업에 그런 어떤 돈을 쓰는 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추경을 10조 11조 이렇게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야당이 또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것과 관계없는 추경을 한다고 하면은 국간이라도 지켜야죠. 근데 그러면은 또 여당은 또 이런 프레임을 잡을 거예요. 아, 야당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추경을 하자는데 반대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도 해야죠. 그게 야당의 우리의 책임감이니까요. 반면 여당의 책임감이라는 거, 집권 여당의 정부의 책임이라는 건 지금까지 봤을 땐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 이거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더욱 감시의 눈길을 강하게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운동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동네에 대면 인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 생생정치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에 아는 친구분이나 친척분 있으시면은 카톡 하나라도 아니면 전화 한 통이라도 주셔가지고 이번에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직접 본인이 상계동 분이시고 중계동 분이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가면은 뭐 이준석으로 검색하면은, 아니면 JUNSEOK ANDYLEE 제 아이디로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뜰 거예요. 친구 추가, 팔로우 해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도 맛 친구 추가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야당 몰이하고 그리고 또 깜깜이 선거가 되어가는 국면이라 가지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은 답답하지만은 어쨌든 야당으로서의 역할, 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 아무리 재선거가 바빠도 꼭 끝까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